안녕하세요. 최원정입니다. 자, 원정 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네. 여행이 우리를 떠나간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만큼이나 신나는 여행은 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전 골든벨과 함께 하시면 이 지식의 세계로 마음껏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지혜가 넘치는 친구들 오늘 소개해드려야죠. 네, 개성이 넘칩니다. 건강민도 넘칩니다. 그리고 자신감까지 넘칩니다. 자, 부산을 대표하는 팔방미인 부산 학산여고 100명의 친구들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됐나? 시작! www.hsghhskr 학산 우리 여기 왔네 도전 골든벨 우리는 학산과 스쿨 어서 빨리 울려보세 도전 골든벨 우리는 학산과 스쿨 가이스쿨 자, 다음 속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옛것이 좋고 옷은 새것이 좋다. 눈과 이것은 조그마한 일로 금방 상처를 입는다. 이것 따라 강남 간다. 일번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친구라고 답을 적어줬는데 아니 왜 선글라스를 끼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아니야. 골든벨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KBS 전국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쁜 얼굴 때문에 걱정된다 꼭 가리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남학생들이 보고 혹시 그 남자친구가 자기의 위치가 밑으로 올까봐. 네. 그러니까 성인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남편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얼굴 가리고 나왔어요. 기왕 뭐 이 눈만 가렸다고 해서 얼굴이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성희의 미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선글라스를 잠깐 벗어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저 보드판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누가 꾸민 거죠? 저를 사모하는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어저께 와가지고는 이걸 제발 붙여달라면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달리길래 한번 붙였는데요. 이 학산여고에 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좀 공주병 증세가 다 조금씩은 있는 그런 친구들 같아요. 인구 오빠가요.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서 부담스러워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빛이 부담스럽다니. 아니 뭐 손 한 번 잡아달라 안아달라 이런 걸 갖다 은근히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요? 아니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손을 잡는 건 뭐예요? 아니요 원래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갖다 또 만인에게 베풀 그런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전원 통과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속담 문제. 정답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 세포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 세포만의 특징입니다. 이것의 주 성분은 셀룰로스와 팩틴인데요. 식물 세포를 보호하고 그 형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식물 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튼튼한 피막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세포막 그리고 세포벽. 네, 식물 세포에만 있는 이것. 정답은 세포벽입니다.
다음을 듣고 어떤 조약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광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한다. 전비 배상금으로 1,200만 달러와 몰수당한 아편의 보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 조약은 무엇일까요? 자, 이 조약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어떤 조약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베이징 조약, 텐징 조약, 난징 조약. 수연이는 보니까 여기 뭐 BT라고 써놓고 BT가 최고야.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 야자 시간에요. 학교 후문 앞에 변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 9명이서요. 변태를 잡으러 갔었어요. 아, 또 그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쫓아갔어요. 네. 결국 못 잡았는데요. 그 후로 애들이 막 변태 패밀리라면서 BT 그러던데요. 아니, 좋은 일을 하다가 별명이 변태가 됐군요. 수연이가 만약 그런 사람을 맞닥뜨렸다.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리 가라 그러면 되는. 영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강화 조약. 정답은 난징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은 이 갑신 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죠. 난징 조약이 정답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어서 풍기 정말 좋네요. 우리 약산여고가 제일 좋아. 그래서 날도 좋고요. 화장실도 깨끗해. 우리 약산여고가 제일 좋아. 내 너무 좋아요, 자주가니. 이 몸이 먹는네. 옳더구나. 오늘 어머니께서 김장을 하시다 무 2개가 모자라시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연아, 네 다리가 무다리다. 아이고야. 여러분, 항상 오세요. 꼭이요. 자, 이번에는 지난주 진주 명신고등학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릴레이 퀴즈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릴레이 퀴즈는 진주하면 떠오르는 의기 농계와 연관된 곳입니다. 이곳은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떨어져 순국한 위안바위 뒤에 있는 진주성 안에 있는 누각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8호인 이 누각은 무엇일까요? 자, 이 누각의 이름 들었습니다. 10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촉성루. 정답은 촉성루입니다. 자, 이번에 영어 문제는요. 최재풍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I am a bird named Jonathan in the novel written by Richard Buck. We fly by the seashore searching for food, barely finding any. We fly back and just sit around until we get hungry again. One day, I asked my friends to challenge for something new. I said to them, "We can fly higher. We can see further. Let's head for an unknown world." My friend said that I'm insane, for I am half set. Who am I?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갈매기라고 썼습니다. 오늘 그 주희 친구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뭔가 이렇게 좀 결심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제가요. 재작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요.
청소년 금강산 기행을 갔다가 골든벨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여해서 20번 때까지밖에 못 풀고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한을 풀자 하고 나왔군요. 네. 자, 각오 한마디 하세요 그럼. 첫 번째로 제 한이 인터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풀고 있는데 제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피부 미용에 온 노력을 다했으니까 카메라에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13번 정답은 이거와 갈매기입니다. 네, 갈매기가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다음을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한 점에서 생긴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가 차차 어떤 속도로 둘레에 퍼져나가는 현상,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퍼져 주위에 그 영향이 미치는 일, 그리고 물결의 움직임. 자,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어.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파동, 그리고 파장, 파문, 그리고 여파, 확산. 여파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어. 정답은 파동입니다. 최원진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아니 잠시만요. 이쪽 가운데 저 옷 입으셔야죠, 선생님. 근데 선생님 그 춤추실 때 그 제가 표정을 보니까 눈은 아주 질끈 감고 추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앞이 안 보여야지 아무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을 안 보고 추는 게 차라리 몸이 편하다. 오늘 이 골든벨 꼭 학산여고에서 울리길 기대하면서 선생님께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白山女子高校の皆さん、最後まで最善を尽くして頑張ってください。では、入って잠복해 있다가 이동해 오는 적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은밀히 배치된 병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의 주 공격 목표는 경계가 소홀한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인데요. 이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리한 지형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요건입니다. 요즘은 이외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품은 이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하죠.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주세요. 특공대, 스나이퍼, 아니, 다크호스, 소군. 저는 본인이 그 답을 적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떨어질 것 같고 하고 적었는데요. 확신이 없었군요. 은밀히 배치된 병력을 일컫는 말. 정답은 복병입니다. 복병. 문제와의 한판 승부에 도전한 100명의 학생들. 하지만 22번 문제까지 11명만이 생존했다. 끝없는 도전! 화이팅! 화이팅!
준비하시고 시작. 자, 골팀, 별팀 약간 앞서갑니다. 자, 별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별팀, 든팀, 골팀 어디 갔나요? 자, 별팀이 빠릅니다. 든팀, 골팀은 자, 이제서야 갈아 신었는데 별팀이 1등, 든팀 2등. 올해 9월에는 부산에서 제14회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중에서 아시안게임이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두 곳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필리핀, 2번 이란, 3번 말레이시아, 4번 인도, 5번 인도네시아, 6번 싱가포르. 자, 우리 친구들과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정답. 이란하고 인도. 이란과 인도. 정답 맞습니까? 이란과 인도.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자, 든팀에게 기회가 돌아왔는데요. 어디입니까? 필리핀과 싱가포르입니다. 자, 필리핀과 싱가포르. 맞다면 든팀이 패자 부활에 성공합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정답 맞습니까? 필리핀과 싱가포르. 정답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골팀까지 기회가 왔는데요. 골팀 정답은 인도, 싱가포르. 인도, 싱가포르. 확신하십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인도, 싱가포르. 자, 중요합니다.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벨팀이 올라가고 맞다면 골팀이 패자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인도, 싱가포르. 맞습니까? 아시안 게임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두 나라, 인도와 싱가포르.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벨팀이 패자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이 천하통일의 1등 공신인 한신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신, 그대는 몇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수감이요. 그러자 한신이 대답하기를 다다익선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다다익선이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의 다다익선. 바로 오늘의 한자 문제입니다. 부활하자마자 한자 문제를 맞은 우리 친구들 난감해하는 표정도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 획수 주의하시고 알더라도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다익선.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다다익선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시죠. 다다익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만을 따 더할 익 삭할선. 한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남았네요. 이 원래는 아름다운 소녀였으나 아테네 여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 무서운 괴물로 변한 인물입니다. 페르세우스가 그녀의 목을 잘랐을 때 그 피에서 날개 달린 천마 페가소스와 크리사오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인물을 가리켜 아들을 사랑할 위험이 큰 어머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뱀을 머리에 얹고 있고 이 보기만 해도 돌이 된다는 이 괴물은 누구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저 뒤에 히드라, 아프로디테도 있습니다. 자, 메두사. 정답은 정답은 메두사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이의 여신이죠. 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름다운 여신이었습니다. 우리 원정 MC를 댄스 스포츠를 약간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원정 MC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시죠. 1798년에 이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라는 사전에 이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이라는 뜻으로 처음 명시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기의 폭력적인 이 공포 정치 혹은 암흑 정치인데요. 전면적 전쟁이라는 수단을 피하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공포 수단을 이용하는 주의나 또 정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입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국제 정치라는 답이 눈에 띄는군요. 국제 정치. 국제 정치, 글쎄. 이 아카데미 프랑스 사전에 수록된 말이라고 했는데,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테러입니다. 테러리즘, 테러. 찬스 행운의 101번을 잡아라. 골든벨을 향한 마지막 부활의 기회, 찬스 행운의 101번을 잡아라. 응원하는 학생들과 탈락한 학생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연상 퀴즈를 맞추는 단 한 명에게 다시 한번 골든벨에 도전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 지혈제, 삼진날, 웅녀. 자, 누구야? 누가 소리 먼저 질렀어? 나와보세요. 자, 앞을 보고. 자, 몇 학년 누구예요? 2학년 2반 김진숙입니다. 진숙이 친구. 웅녀까지 듣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답은? 쑥. 자, 지혈제와 쑥은? 제가 어떤 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피가 나면 상처에다가 쑥을 지디겨가지고 바르는. 그렇다면 삼진날과 쑥은? 삼진날 모르겠어요. 웅녀는? 웅녀가 쑥하고 마늘 먹고
곰이 웅녀로 변했지 않나. 자, 말끝이 흐려지는 걸로 봐서는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진숙이 친구. 쑥. 정답 맞습니까? 쑥.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진숙이 친구 행운의 100일번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쑥이 민간요법에서는 진열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삼시날 쑥떡을 만들어 먹는 쑥 있죠. 그리고 웅녀. 이 쑥과 마늘을 100일간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정답 쑥 잘 맞추셨습니다.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을 가지는 이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항만 도시입니다. 1860년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세워진 후 항구와 해군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1890년대부터는 무역항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1903년에 시베리아 철도가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모스크바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동항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이 도시 이름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행운의 101번 진숙이 친구. 자, 답 잠깐만 내려보세요. 아니 오빠는 지금 이 문제 풀고 진숙이 친구 그 행운의 101번 다른 소감을 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지금 탈락 소감을 듣게 생겼네. 아니 알고 있었는데요. 긴장을 해서 순간 헷갈렸어요. 아니 오빠가 이 시간적인 여유를 너무 안 줬나요? 글쎄요. 이거 뭐 위에 거 쓰고 좀 그러다 보니까 예. 정답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101번 이름표 기념으로 잘 간직해요. 1907년을 전후해서 이 사회계몽 운동가들이 조직한 비밀 독립 운동 단체입니다. 안창호의 발기로 창립된 이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독립협회의 청년들이었는데요. 이 단체는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장 독립 전쟁으로 운동 노선을 전환함으로써 이후 만주와 중국에서 일어난 독립군 전쟁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11년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체된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네, 이 단체가 활동한 연도 잘 확인하시고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신간회, 신민회, 한국광복회. 정답은 신민회입니다. 불교에서 고승들이 정해놓은 불법을 담은 질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와의 선문답을 통해 도를 깨닫게 만드는 이것은 선종의 역사에서 약 1700여 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풀면 법리를 풀게 되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말이 이슈, 넘어야 할 장애물, 또 논쟁의 주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화두, 화점. 네, 최인훈의 소설 제목이기도 했었죠. 정답은
화두입니다. 화두. 오늘 여기까지 올려온 거 기쁘고요. 열심히 해서 골든벨 꼭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여고 화이팅! 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많이 간호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건 전부 다 엄마 덕택이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산여고 화이팅! 정말 올라올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올라와서 정말 기쁘고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 항상 마음이 벽이 돼주는 우리 동호회 사람들 모두 감사합니다.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산여고 화이팅! 지금까지 격려해준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 모두 감사하고요. 골든벨아, 학산이 간다. 기다려! 학산여고의 명예를 책임질 최후의 사이. 이제 그들만의 골든벨 도전기가 시작된다. 질풍노도적 요소, 또 자연을 향한 열정, 자유분방한 태도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괴테의 소설입니다. 실현당한 괴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구사회의 인습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롯데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자살한 주인공처럼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제목 답 들어주세요. 자, 수련이는 답을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한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면책특권이라고 하는데요. 면책특권이 처음으로 명시된 문서가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립하면서 영국의 입헌 군주제가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던 이 법률 문서는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또 답이 갈렸는데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권리장전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구우묵이라는 뜻의 이것은 구우면 단단해지고 치밀해지는 점토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형상의 조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방, 또 이집트 등의 유적에서 많이 발굴되었죠. 현대에도 많은 조각가들이 미술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운 흙이다. 이런 미술 용어 중에서 구운 흙이라는 뜻을 가진 것. 자, 43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효정 친구 아쉽게도 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43번 미술 문제 정답은 테라코타입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를 선택하겠다고 했던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도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쾌락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서 정신적 쾌락으로 확대시키는 사람인데요. 이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함으로써 벤담의 공리주의를 보완한 이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를 선택하겠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답 밀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44번 정답은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정답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군사시설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협정입니다. 1966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인되어서 1967년 2월부터 발효된 것인데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이나 각종 범죄 또 환경오염 유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이것의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 협정은 무엇일까요? 자, 굉장히 유정의 친구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46번 소파라고 썼는데 자, 정답 확인해보죠. 46번 문제.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소파 정답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0.8도씨에서 3.5도씨, 또 해수면은 50cm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에서 지구 온난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교토의정서, 2번 리우 환경회의, 3번 람사 협약, 그리고 4번 투발루.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답 내려보시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쓴 것 같긴 한데 후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찍었거든요. 그런데 뭐 된다면 뭐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죠. 좀 그 확실한 것만 배제한다면은 몇 개가 후보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몇 개는 환경이랑 관련돼서 들어본 거기 때문에 좀 낯선 거로 찍었습니다. 정답 3번 맞습니까? 자, 47번 환경 문제. 정답은 3번 람사 협약입니다. 람사 협약은 이 습지 보호를 위한 조약이죠. 조선 숙종 때의 학자 안정복이 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저술한 국사책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실학운동을 펼쳤던 그는 성호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하여 이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종래의 중국 중심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이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 들으면서 바로 답을 적었는데 49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유정의 친구 동사 강목이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과연 골든벨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49번 국사 문제 정답은 동사 강목입니다. 동사 강목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고비를 넘어서 골든벨 문제까지 왔습니다. 유정희 친구,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집에서 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머니가 뭐 아침에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편안하게 하고 연락 기다릴게 이러시던데요. 오늘부터 이 도전 골든벨 문제는 골든벨 문제를 푸는 친구가 직접 문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금 5종류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과학, 문학, 시사상식, 예술, 그리고 역사 문제 5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하겠습니까? 문학 하겠습니다. 자, 유정희 친구 문학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26대 골든벨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유정 친구 골든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침착하고 솔직한 모습이 인상적인 학생여고 최고의 도전자 이유정. 과연 마지막 한 문제의 벽을 깨고 제26대 골든벨 주인공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유정희 친구가 이 선택한 문학 문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김재원 교장 선생님께서 읽어드리기 전에 선생님, 우리 유정희 친구에게 좀 잘하라고 응원의 말씀 좀 해주세요. 유정아, 우리는 학산인이다. 학산인은 끝까지 골든벨을 울릴 것이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독립문학상 수상작은 소설가 김훈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입니다. 이 작품이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가 이 작품의 주인공에 대해 기존의 상투성을 깨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이 인물을 단순한 전쟁 영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한 인간으로 보고 그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밀도 있게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 전후의 복잡한 심리 상태, 죽음에 대한 사유, 문과 무의 멀고 가까움, 정치와 권력의 무의미성, 전투 와중의 급박한 상황 등이 그것인데요. 작가는 이 인물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우리가 고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존적인 인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칼의 노래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자, 골든벨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답 잠깐만 내려주시고 유정이는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생소한 문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중에 아는 그 전쟁 영웅이라던가 그런 인간적으로 무시했다던가 그런 걸 이렇게 들어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영웅 중에 이순신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본인이 쓴 답에 후회는 없습니까? 예, 후회 없습니다. 좋습니다. 부산 학산여고에서 과연 26대 골든벨이 탄생을 할 것인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골든벨 문제 정답 발표해 주시죠. 자, 유정희 친구가 이순신이라는 답을 썼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답 맞습니까? 네. 승무공 이순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학산여고에서 26개 골든벨이 탄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골든벨에 도전한 학교는 120여 개. 가능성을 보여준 학생은 12,000여 명. 하지만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 주인공은 25명 뿐이다. 50문제와의 외롭고 초조한 싸움을 이겨낸 당당한 주인공들과 함께 이제 학산여고 이유정 학생이 제26대 골든벨 주인공으로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등극했다.